신우년한테 가시나, 미친년, 거시기 같은 년 다 들었습니다. 전 작년 5월에 결혼했고요. 신랑은 37, 저 36, 좀 늦은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시댁은 형제만 5남매로 형, 누나 둘, 신랑, 남동생입니다. 이 중 유독 별난 신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신랑 큰 누나입니다. 장남이 서울에 떨어져 살고 명절에 2번 부산에 있는 시댁으로 내려오다 보니 장남 노릇을 전혀 안 합니다. 이 집 큰 누나가 집안의 부모님보다 더 큰 상전입니다. 나이는 41인데 몇 년 전 이혼해서 중2 딸 데리고 혼자 살면서 시댁 일에 고추장 된장까지 지가 대장 노릇합니다. 성격도 욱하는 데다가 말을 막 던지는 스타일, 기도 세고 아무튼 딱 봐도 기가 세게 생긴 데다가 지 말이 곧 법인 듯 남 훈계하는 게 취미인 그런 사람입니다. 결혼 전부터 이 신우 때문에 한 번 신우랑 싸우고 휘둘리는 시어머니 때문에 한 번 더 싸우고 결혼 2번이나 엎을 뻔했습니다. 예단 문제로요. 상견례에서 예물 어떡할 건데 하고 묻는 그 집 큰 누나. 상견례는 어른들께서 상의하시고 인사 나누시고 어렵고 조심스러운 자리 아닌가요? 그런데 저렇게 나대더니 어차피 신랑과 저는 반지만 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어서 반지만 하겠다고 하니 맞장구 치면서 그래 폐물은 촌스러워서 안 하고 다닌다 라는 둥 말이 많더라고요. 예물 생략에 모든 건 다 생략하고 시아버님께서도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며 너희들만 잘 살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얘기가 다 잘 되었습니다. 이바지 음식도 최소로 해오시라며 시어머니께서 당부하셨습니다. 친정엄마는 그 자리에서 고개 숙이며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2번이나 하시더라고요. 속으로 짠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몇 년 전에 한번 쓰러지셔서 지금까지도 병원 치료 받으시고 계시거든요. 부모님께서 여유가 많이 없어서요. 2분 생활하시고 병원비 하시고 딱 생활하시는 정도입니다. 물론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도 않으시고요. 그렇게 알고 결혼 준비하던 중 갑자기 신랑이 시어머니가 예단을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그때 생각하면 정말 열받네요. 상견례 때 다 생략하기로 한 거 아니었냐고 하니 아니랍니다. 예물만 생략하자고 했지 예단은 당연히 기본으로 하는 거랍니다. 그날부터 3일 동안 신우년한테 어른들이 알만한 분들이 기본이 안 되어 있네. 예단은 기본이다. 시어머니한테 딸 시집 보내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냐. 너네 부모님은 네 언니 결혼할 때 얼마 했냐. 별별 미친 소리를 다 듣고 신랑한테 잘난 네 누나 엄마 때문에 결혼 안 한다는 소리까지 나왔지만 저희 친정에서 그냥 300만원 주고 안 받는다고 하고 시부모 옷 해 입으시라고 보냈습니다. 그게 모양이 좋다고요? 꾸민비 저 10원 하나 안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나 싶네요. 심지어 신랑 명의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 고모님이 계십니다. 고모님은 자식도 없으셔서 저희 신랑을 아들 삼아 그 아파트 명의 넘겨주시고 결혼하면 신랑과 함께 살 생각하셨답니다. 어느 미친 여자가 결혼하면서 시부모도 모시기 힘든데 시고모님을 모시고 산답니까? 신랑이 설득하여 그 집 누나에게 3천만원을 빌려서 빌라 전세를 얻어주어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 5분 거리인데 어차피 1년 살기로 한 거니 그냥 살기로 했습니다. 결혼하고 별 무리 없이 잘 지냈고요. 저도 결혼 전 트러블이 있었지만 가족이 됐으니 잘 지내고 시부모님께 도리는 하자는 생각으로 지내왔습니다. 결혼 후 시아버님 첫 생신 하루 전날 미역국 끓여서 신랑 아침 출근길에 시댁 가서 같이 미역국 먹고 친정엄마가 시댁 첫 생신이라고 만난 거 사 드시라고 10만원씩 봉투에 넣어 보냈습니다. 시아버님 생신 열흘 뒤가 시어머님 생신입니다. 시아버님이 봉투 받으시더니 고맙다 잘 쓸게 하시며 나가셨고 신랑 출근 후 시어머님께 봉투를 드리니 사돈 생일을 왜 챙기냐 참나 사돈 생일 챙기는 거 처음 본다 이러시며 봉투를 식탁 의자에 툭 던지시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쳐다보니 봉투를 집어 들더니 돈을 세어봅니다. 제 앞에서 말이죠.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 돈을 세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희죽 웃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전하라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열흘 뒤 시어머니 생신, 그날 지방으로 결혼식이 있어서 아침에 전화드리고 저녁에 찾아뵈었습니다. 동서와 김장 양념 만드시며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신랑도 열받아서 그냥 간다며 나와버렸고 우리는 김치 안 먹으니 됐다고 하고 저에게 김장하러 가지도 말라더군요. 그 길로 신랑은 시댁 내려가지 말자고 자기도 안 가겠다고 하고 새해에도 그래도 내려가서 인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니 안 간답니다. 그래도 한편 마음이 쓰여서 이번 주말쯤 찾아뵈야겠다 생각하고 있던 중 어젯밤에 신우가 전화가 왔습니다. 신우녀는 전화를 해도 꼭 밤 10시에 합니다. 급한 일이 아니면 전화하기 실례한 시간 아닌가요? 항상 그 시간에 합니다. 신랑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다짜고짜 전화기 밖으로 쏟아붓더라고요. 신랑은 전화 안 왔다고 얘기하는 걸 보니 저한테 먼저 전화했나 봅니다. 제 전화기 보니 전화 온 내역 없습니다. 신랑이 화내며 전화를 끊으니 저한테 문자가 들어옵니다. 네가 인간이냐? 우리 앞에 나타나면 가만 안 둘 거다. 너거들한텐 이런 말도 아깝다. 너무 황당해서 앞뒤 안 재고 성질 부리는 건 알지만 이건 몰상식한 일이 아닌가 싶어 신랑에게 보여주니 우물쭈물. 그래서 제가 전화 걸었습니다. 무슨 문자를 이렇게 보내십니까? 너 전화 왜 안 받냐? 전화 온 적 없습니다. 신랑도 옆에 있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갑자기. 시어머니를 바꿉니다. 너는 시어머니 생일에 온갖 핑계 다 대고 나타나지도 않고 결혼식 가면 아침에 와서 동서가 끓여준 미역국 먹고 가면 되지 안 오냐? 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가지 않았냐? 갔을 때 어머님이 저희 쳐다보셨냐고 하니 너 같으면 그 꼴을 당했는데 아는 체 하고 싶겠냐며 그럼 등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통화, 신우년이 다시 받아서 너 때문에 우리 형제들 틀어지고 너 같은 것 때문에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마음 상해야겠냐? 라고 하며 쌍욕을 시작합니다. 말대답한다고 가시나라고 하더니 지성질에 못 이겨 미친년, 거시기 같은 년이라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빼서 다다다 하는 도중 옆에서 미친년, 낄낄, 멍멍이 같은 년 이 소리만 더 크게 들립니다. 신랑한테 스피커폰 켜서 네 누나가 나보고 거시기 같은 년이라고 한다. 혼자 듣기 아깝다. 들어봐라. 너는 멍멍이 같은 년, 미친년이랑 사냐고 난리를 쳤습니다. 시어미는 너가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까 네가 잘했는지 라며 막말을 시작합니다. 신우년 쌍욕에 말 한마디 안하고 쌍욕에 힘입어 저희 부모까지 들먹이며 해서는 안 될 말을 구분 못하고 해댑니다. 전화 끊어지고 신랑한테 넌 쌍욕 듣고 있는데 가만히 있냐? 라고 하니 신랑도 몹시 당황한 모습. 전화 걸더니 좋게 말로 할 수 있는 걸 그렇게 말하냐고 난리치는데 신우년은 또 지랄에 댑니다. 신랑은 앞으로 볼 생각하지 말고 인연 끊고 살자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이렇게 한바탕 전쟁이 끝나고 저는 친언니한테 전화해서 얘기했고 형부가 그 신우라는 작자 가만 안 둔다. 시간 잡아서 한번 보자고 합니다. 저희 형부 고학력에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는 양반 중에 양반입니다. 그런 형부가 가만 안 둔다고 하니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그 신우는 하는 걸 봐서 만나지도 않을 뿐더러 만나더라도 형부 못 볼 걸 보실 거라고 내가 쌍욕 듣고 마는 게 낫다고 하니 형부는 그러려고 보려고 한답니다. 우리 집을 우습게 보고 막대하는 거 가만 놔두면 더 우습게 보고 더한 짓도 한다고 신랑 바꾸라는데 신랑은 입을 뒤집어 쓰고 전화 안 받는답니다. 시애미, 신우녀는 그 뒤로 조용하고요. 신랑은 우리 둘이 그냥 잘 살면 된다고 마음 추스리고 힘내자 라고 계속 달래는데 신랑한텐 더 이상 뭐라고 못하겠고 속은 상해 죽겠고 갑자기 울컥거리고 미칠 것 같네요. 어제 그냥 같이 쌍욕할 걸 그랬나 후회되다가도 그래도 잘 참았다 생각 들고 무슨 저런 인간 말종이나 싶기도 하고 쌍욕하며 중간에 킥킥거리며 웃던 신우녀 목소리가 자꾸 환청처럼 들립니다. 몸이 떨리고 뼛속까지 떨립니다. 또라이 같은 신우년 어떻게 할까요? 저보다 오래 사신 인생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한 걸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생각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